화재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경찰 인권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경찰관 3명이 신고 현장에서 범인에게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도 115명에 달하지만 순직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조나리 기자가 김성응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난해 경찰들의 자살 문제가 큰 이슈가 됐는데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셨는지 또 문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지난해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직장의 구조적인 문제 있어요. 권위주의라든지 아니면 상명하복의 문화 때문에, 그다음에 또 승기 문화, 예를 들면 근무 성적을 잘 받아야지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때문에 서로 동료 간보다 서로가 적대감 강한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도 참 안타깝고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라는 위원장 직책을 갖고 직원들 권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경찰 자살 및 과로사가 한 3-4건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경과가 각각 어떻게 됐는지. 서울권 같은 경우는 순직 처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충남권은 순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관이 의지에 따라서 이게 순직 처리가 되냐 안 되냐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하고 신문감이 더 있는 직원들이 그게 연관이 되면 거기는 순직의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 100%고요. 그다음에 지휘관이 중립적 이체 사고가 계신 분들이 관서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는 순직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중립적 이체 사고가 계신 분이다 보니까 순직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충남은 이제 뭐라 말씀을 하기가 뭐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뭔가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남을 괴롭혔을 때는 더 우월적인 지위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우월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뒤를 봐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된 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정말 업무 과로라든지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사과를 가는데 업무가 과징해가지고 그 업무를 못 이겨서 한 경우는 해줍니다만, 사람 관계되면 해준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과로사로 의심되는 경우 대체적으로 순직이 인정이 되는지. 자기 업무를 못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수사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막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특별법까지 하면 법률이 수백 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야지 그걸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보통 보면 수사까지 가보면 조사를 하면 최소한 1년은 거기서 근무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을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건이 보통 보면 계속 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몇십 건씩 배당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풀어 나가야 되는데 못 풀어놓으면 사건이 쌓여버려요. 쌓여버리면 막 70건, 80건 돼버리면 이제 위에서는 왜 사건을 갖다가 빨리빨리 못 터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감당 못 해본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막 그 시험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과다로 인한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 결국 조직의 의지로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3의 중재 그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생겨서 거기서 우리 순직 문제도 경찰서장이 일자로 해가지고 순직 조서를 만들어갖고 위로 상부로 올릴 게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아니면 제3자가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하면 푸는데, 왜냐면 그 제3자가 해명하려면 지휘관의 그 주관적 의지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 문화까지도 같이 개선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권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교육 시설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진짜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해당 인력을 갖다 많이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3의 기관 말하시는 이제 외부 기구를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그 구성원들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아니면 법률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갖고 인권 문제만큼 들여다봐야지. 보지 우리 경찰에서 들어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전 개편이라고 노비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이 인권위원회 들어온 사람이 고위층이 들어올 리는 없을 것이고 우리 경장, 사무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무관 계급에서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분도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인권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하면 그 제3의 기관 인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경찰들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국회를 차단하는데 경찰이 동원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국회 경비대라고 있어요. 국회 경비대가 그 직원들도 지금 현재 많이 연루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경비대장이나 거기에 참모들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연루된다 해도 그러지만 일반 직원까지 연루가 돼가지고 이 정권이 바뀌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책임을 좀 면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기관이 돼야 되는데 경찰청은 파견 부대가 되다 보니까 경찰청장의 직속 부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휘를 받다 보니까 내 인생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파견되더라도 국회의장 소속의 직속 부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와대에 보면 100일 경비단이라고 있어요. 네. 100일 경비단은 대통령 직속 부대잖아요. 경찰이지만 그러면 경호실장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듯이 이 국회 파견 경비대도 국회의장이라든지 국회 사무총장 명령을 수행하게 그렇게 돼야지. 경비를 쓰라고 했는데 경비를 쓰는데 집주인을 갖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휘체제를 갖다가 국회의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 직속 부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최대 피해자 중 하나가 경찰이기도 합니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경찰들이 집회마다 질서 유지하면서 업무량도 증가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쳤거든요. 거기에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감수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때 계엄령 부분에서 국회 경비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경찰이 계엄 관련해가지고 많이 관여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다쳤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고, 만약에 시위대를 다치게 하면 해당 경찰관에 책임을 묻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보면 우리 일단은 선진국식으로 해서 공권력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공권력이 가야 되겠고, 시민들이 이제 준법적 중성에서 시이지만 그분들의 좀 처우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그때 계엄령 이후로 해갖고 몇 달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가고 거의 한 몇 달 동안을 계속
비상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어를 갖다가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더 강력한 좀 그 법적으로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을 조금 더 개정해서 범법자들한테 더 강한 그 좀 법률안이 좀 마련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경찰관들한테 좀 처우 차원에서라도 좀 현장 인력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많다고 해도 현장 인력이 많으면 그 대처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법률안을 보면은 경찰청장을 이제 장관급으로 해준다는데, 그것은 본국만 장관급으로 해주는 거란 뿐이지 그 실제적으로 해서 부를 독립해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국구에 보면은 그 경찰부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안전부라 해가지고 경찰이나 소방이나 뭐 이렇게 교정직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제복 공무원들 따로 와가지고 별도의 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립된 부가 되려면 그런 별도의 부가 좀 생기면 더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외청이다 보니까 장관의 직속 그 장관이 직속 상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그다음에 몇 년 전에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우리 인사에 다 관여를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다못해 그 총경급 인사까지도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독립이 되려면 경찰도 독립된 부로 승격이 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아까 임시라고 하셨지만 활동하면서 느끼신 소외나 우리 시민들이 경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 협의예요. 노동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범위가 폭이 적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장 협의는 한 20% 정도밖에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사시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 같으면 면담 신청하면 면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면담 자체가 거절이 돼요. 일단 노동조합이 우리도 노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0년 전에 할 때는 사실은 경찰관이 권위적이었고 굉장히 또 뭐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행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경찰관이 없습니다. 지금 뭐 어디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저녁마다 시달리고 그 주치자라든지 범죄자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직폭행이라든지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저녁에 가보면 지구대 파출소가 주치자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악수고 뭐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찰은 그만큼 옛날과 틀립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투명하고 밝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